우리 유튜브를 보고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혹시나 조언 받을 수 있나 싶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조언 드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도 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있다 보니 시간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들께서 시간 약속 안 지켜주셔서 수업이 자꾸 복잡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서로 예민해지네요. 유튜브 말씀 중에 아이들 미술 시간 1시간이 중요하고 1시간 준비한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공감돼요. 아이들이 미술 좋아한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은 1시간인데 일부러 늦게 오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늦게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60분 수업, 90분 수업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요. 당연히 돈 가격은 다르고요. 근데 60분 아이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미술 좋아한다는 이유로 늦게 오시고 90분 넘게 오셔서 뒤에 수업 오는 친구들까지 오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한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복잡해지는 시간대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도 나고 안내문 통해 말씀드려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자주 가서 수업 날짜를 매일 빼먹고 학원비를 자꾸 밀어드리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보강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보강 안 해주시면 그냥 못한 수업료 사라진다고 얘기했더니 이제는 계속 빠지고 다른 날로 보강으로 하시고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스케줄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네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스케줄이 좀 많이 심해졌죠, 요즘에. 그래서 더 100번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확고하고 예민한 편이에요. 미술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교육보다는 서비스에 더 치중돼서 운영한다면 어떤 보육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 예시가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서비스보다는 교육을 더 우선 순위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따른 교육비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육 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왜냐면 한번 안 지켜지고 있는 곳들을 쭉 봤더니 제대로 그게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대로 된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교육에 맞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쭉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제가 학원에 잘 안 나오는 시기가 있다거나 하면 제일 티가 나고 흐트러지기 쉬운 게 이런 규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어져 있는 걸 바로 잡기가 정말 힘들긴 할 텐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감이 오실 거고, 또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무조건 이건 꼭 지켜야 된다, 끝까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수하셔야 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아이들 미술 시간 1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1시간 준비한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모두 중요하게 이걸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되게 공감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바로잡기 쉬운 건 나겠죠, 선생님. 내가 진짜로 그걸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꼭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부터 바로잡아 정리해 봅시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딱 잘 먹고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지? 이걸
기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건지 안 할 건지 해결이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판단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 선생님이 생각을 다시 세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시간 문제가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규칙과 규율 있는 시스템이 안 잡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차량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스템을 잡아야 돼요. 규율, 규칙을. 그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앞으로의 것들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규율을 적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누가? 나부터.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그래서 뭐 교육비가 다른데 시간에 따라서 교육비가 다르다고 지금 정해 두셨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용납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규율이 완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한가하면 상관없는데 바쁠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라고 하셨는데 이 한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라는 이 생각 자체가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 한가하면 상관없는 이 생각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규율을 완전 깨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가하면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한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어야지 그 규율이 지켜지는 거예요. 시스템이란 그런 거거든요. 뭐 인기 비인기 시간대별로 금액이 다르면 그건 가능하겠죠.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건 아닌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건 수업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확실한가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표가 어디에 공유돼 있나요?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누가 봐도 처음 온 사람이 봐도 이 시간이 이 친구들 시간이라고 알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다면 문 앞에 써놓던지 뭐 어디다가 대문짝망에 붙여놓던지 뭔가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얘네 시간이다라는 거를. 그래서 나도 인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아이들조차도 알 수 있게 그거를 시스템을 바꾸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정리를 좀 해서 생각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이걸 알게끔 비주얼화 했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규율도 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말과 행동을 생각과 통일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소통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 왜 이 중요했던 게 이때까지 안 지켜졌는지에서도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이게 중요한가? 애들마다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으니까. 그쵸? 수업권 보장. 그 다음에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유는 솔직하게 누군가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할 때 말할 수 있는 솔직하고 진솔한 진짜 이유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러면 애들마다 그 수업권이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거에 뭐 어떤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 중요한 게 왜 이때까지 안 지켜졌지? 아이들이 더 있으려고 하는 게 내가 뿌듯했으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애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가라고 떠밀 수도 없고 뭐 어린애들을 혼자 집에 보낼 수도 없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죠. 학부모님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좋은 말이라서 좀 껄끄러우니까 또 내가 좋은 선생님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학부모 통지서 같은 거를 통해서 안내문을 통해서 얘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런 수동적인 소통법은 이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절대 전달이 안 됩니다. 안내문 뭐 이런 거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거 뭐지? 훑고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아주 잘해야죠. 이건 민감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고 한 거니까. 왜 기분이 나쁠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논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다 된다 소통법이 또 나옵니다. 구체적 공감해 주셔야죠. 어머님,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 하니까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으시죠? 엄마들 마음은 딱 그거야, 그냥. 애들이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데 굳이 막 빨리 찾으러 가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해줬죠. 아이들 마음껏 하고 싶어 하니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마음을 전달해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저도 애들이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근데 다음 수업 때문에 애들한테 가라고는 해야겠는데 억지로 가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또 어머님들한테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왠지 제가 애들을 좋아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반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느끼실까봐 왠지 제가 좀 꺼려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다음 수업 시간이랑 자꾸 겹쳐서 애들 수업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수업과 분위기가 뭔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못 지킨 죄를 사과드려야 돼요. 엄마 탓이 아니야. 왜냐면은 엄마는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제대로 말한 적이 없잖아. 그냥 통지서를 통해서 통지서 안내문을 통해서 말했을 뿐 뭔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귀에 박히게 설득이 되게 이해가 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이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해보다 보니 이걸 기준을 세워놓고 제가 철저히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애들이 더 있고 싶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제 잘못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하면 어떤 학부모가 여기다가 그래도 저는 늦게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 없겠죠, 솔직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도 알았고 그동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겠구나. 이 사람 입장에선 그랬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바로 안 해도 되지만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늦게 가는 거는 괜찮아도 이 아이 수업 시간을 침해받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얘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애들이 막 안 가고 계속 있어가지고 얘도 수업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여건을 원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수업 시간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켜달라고 한 분 한 분 안내 드리고 저도 제대로 지켜가지고 애들 수업 정말 퀄리티 있게 유지 잘하고 싶은데 어머님께 지켜달라고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되는 상황인가요? 요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되는 상황인지. 왜냐면 뭐 둘째를 데리러 픽업을 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어머님이 또 늦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뭐 소통을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했으면. 저는 물어보거든요. 어머니 바로 오시기 힘드신가요? 자꾸 늦으시면 이렇게 여쭤봐요. 뭐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했을 때 이제 저 몰랐어요,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그런 줄 몰랐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뭐 둘째 때문에 이게 한 5분, 10분은 항상 늦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지를 머리를 싸매야죠. 그리고 뭐 시간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합의점을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앞에랑 뒤랑 텀을 두고 진행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아니면은 애한테 앞에서 잘 기다리라고 얘기를 학부모도 해주시고 선생님도 해가지고 그거를 시간을 잘 보내고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던가 어쨌든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저도 잘 얘기를 할 테니까 어머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들한테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된다 소통법으로 정리해서 말한 거는 학부모님께 대응하는 다된다 소통법이었고, 애들한테 적용해서 애들한테 또 구체적 공감하고 선생님 마음 전달하고 상황 정리하고 하려면 또 애들한테 그 대화가 있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것까지 지금 제가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다된다 소통법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쭉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번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많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꼭 더 이 말이 입에 있게끔, 그리고 내가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렇게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거. 특히 내가 말하고 싶은 학부모가 있을 거예요. 항상 안 지켜주시는 그 학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감정을 절대 싣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시스템을 잘 안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빼고 얘기한다 해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말 똑같이 그냥 하셔야 되고, 대신 너무 잘 지켜준 학부모님들께는 갑자기 생뚱맞은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머님 너무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 잘 안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잘 모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이지만 한 분 한 분 다시 안내드리면서 요거를 바로 잡아 보려고 하고 있다. 다 애들 수업권을 위해서 제가 더 잘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지켜봐 달라. 이때까지 조금 수업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이랬던 것들 정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막 보내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부터 정말 잘 지켜서 해볼 테니까 지켜봐 달라.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네요. 자꾸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말로만 이렇게 편하려고 애들 빨리 보내고 딱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시간을 진짜 중요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알차게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시간은 정말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 쓰셔야 돼요. 그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안 지키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 이후에도 모든 게 다 진정성에서 좀 신뢰를 잃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키면 또 더 신뢰가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마음부터 먼저 잡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꼭 생각하셔서 더 많이 개선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뭐 DM이나 뭐 메일이나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신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익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는 여쭤봅니다. 그거를 알려주셔야 저도 누군지 알고 계속 대답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는 밝혀주시고, 뭐 학원 소재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제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뭐 구로동 뭐 신도림동 저랑 가까이 있으셔도 문의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는데, 근데 뭐 누군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조언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난감한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 보내주신 분이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모르고 오픈 채팅방을 지워버려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제가 이렇게 이번 저희 영상 편집이 조금 피디님이 바쁘신 관계로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요걸로 녹음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봤거든요. 셀카는 그냥 막 찍었는데 좀 말과 안 맞더라도 요거는 출근길에 녹음 파일을 듣는 라디오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요거를 짧은 시간에 담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도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 교육 뭐 세미나 뭐 요런 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고, 저도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 테고,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 맞나요? 부탁드려요.
사실 저는 좋아요와 댓글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소통해요, 여러분. 안녕.